네, 우리 의사소통 유형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질문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실수를 좀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상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김주임, 땡땡주임, 이것도 이렇게 처리를 못하나? 이렇게 사람이 꼼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 다 알아서 자기 일 잘하는구만. 당신만 잘하면 돼 이제. 좀 보고 배워. 비난형이네요. 말만 들어도 쫄깃쫄깃해지죠. 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여쭤보면 네. 이렇게 말씀하신 상사의 말에 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내가 앞으로 저 사람 말은 듣지 않으리라 이제 이렇게 좀 우리는 마음을 먹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나에게 판단과 평가를 내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런 말 들어도 싸.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어요. 이제 그런 판단과 평가의 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평가의 말이에요. 판단, 야 너 잘해서 잘못했어. 지시 명령 똑바로 좀 해. 강요,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 비난의 말들, 또 누구랑 비교하는 말. 다 이거 당신 잘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너 내 눈에 나면 알지 이러고 협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은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매번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쉬운 상대에게는 쉽게 이런 말을 좀 하게 되는데 나도 하게도 듣게도 되는 이런 말들이 나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왜 나오게 될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하지 않지만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비난형이 보통 이렇게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비난형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생각과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자동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땡땡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상사라면 당연히 부하 직원한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혹은 또 내가 상사라면 부하 직원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아이들을 사랑해줘야지. 뭐 자녀들은 그런 걸 또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내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기분이 상하면 자동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이제 자동적인 반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자극을 받으면 반응이라는 걸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이 들어와요. 조개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꽉 물죠. 네. 얘는 이거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팅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문다. 인데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손가락이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기에서 손가락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머 저 손가락에 툭불 한우가 들려 있어요. 지글지글 구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나 한 입 줘봐. 그러고 하고 벌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쇠꼬챙이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날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꽉 다물어야 되겠죠. 나는 조개와 달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다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는 건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데요. 조개는 자극과 반응이 붙어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극과 반응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중간에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극을 받았다고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살짝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타인에게도 괜찮은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간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간이 좀 넉넉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좀 넉넉하게 두는 거, 이 공간을 넓혀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숙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면서 이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도움을 분명히 주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을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아니 김주임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멈추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아니 김주임 해놓고 멈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말을 하시다가 멈추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혹은 다른 동료들에게 이런 아까와 같은 판단, 평가 같은 말을 할 때도 말씀을 하다가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멈추고 나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장표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관찰해 봅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관찰이라는 걸 해볼 텐데요. 관찰은 판단, 평가의 반대말입니다. 판단과 평가는 대부분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관찰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나는 이런 것들을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와 네가 보고 있는 상황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거, 이게 관찰이에요. 근데 굉장히 생소하지 않나요? 대화를 하는데 관찰을 하라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단 평가를 내리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자라는 것이 이 관찰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는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개구리 해부를 할 때 관찰일지를 쓰라고 선생님이 하시는데 관찰일지에는 이 개구리가 참 귀엽다, 이 개구리가 참 불쌍하다 이런 걸 쓰면 혼납니다. 관찰일지는 그런 감정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관찰일지에 쓰는 것은 개구리의 피부는 초록색 바탕에 고동색의 줄무늬가 있다라는 거. 혹은 이 개구리의 심장은 1분에 몇 번 뛴다. 이게 관찰이에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 관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 말만 들어도 좀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인생에서 내 이 공간을 좀 넓혀가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연습을 해가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찰과 판단과 평가가 반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관찰과 판단과 평가를 어떻게 하면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이제 강의를 너무나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이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내 눈을 감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슬퍼요. 자, 그러면 저는 기분이 왜 안 좋고 왜 슬플까요? 내 강의를 잘 듣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재미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졸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면 결과, 저는 강의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수강생이 많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제 기분이 상했으면 다른 분들을 다 놓치고 갈 수 있잖아요. 전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거예요. 네. 자, 제가 저 사람이 날 무시하네, 내 말을 안 듣고 있네,
내 강의를 재미없어 하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 평가하는 걸까요? 관찰하는 걸까요? 판단. 판단 평가. 판단 평가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무시하시는지 강의를 재미있어 하시는지 없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분이 졸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요. 졸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그냥 너무 피곤해서 강의가 정말 재밌지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제 기분이 나빠지는 건 그 누구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관찰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아, 강의를 들으시는 한 분이 강의 내내 눈을 감고 계시는구나 까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다들 무시하는구나, 뭐 재미가 없나 보다가 아니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겠죠. 말만 들어도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판단 평가를 좀 배제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늘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게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관찰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쵸, 이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대부분 판단 평가입니다. 맨날 그러더라. 하고 한 날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지. 야, 최소한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판단 평가에 가까워지고 관찰에서 멀어지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할까? 이렇게 세보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것만 피해보자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